네, 안녕하세요. 박진아 부지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는 일이 보험 영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똑똑하게 잘 할 수 있는지 기본기부터 다듬어 드릴 건데요. 저희가 경력자분들도 있으시지만 신입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신입분들이 일을 그래도 조금 똑똑하게, 빠르게, 활용도 있게 이렇게 하시는 방법을 조금 순차적으로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순차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루틴처럼 해야 하는 일, 그리고 고객 만남 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가장 고객 등록이랑 설계, 여기에 많이 시간 할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랑 우리가 고객님들께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루틴처럼 해야 하는 일, 우리가 보험 영업을 하잖아요. 설계사인데 우리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어떤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영근에셀님? 우리가 하는 일. 저희가 하는 일은 맨날 똑같아요. 고객을 만나서 상담하고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계약하고 관리하는 거. 이게 끝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프로세스로 해야 되는 일은 요게 다죠? 가망 고객 발굴해서 TA 해서 일정 잡고 AP하고 PC하고 CS하고 하는데 직선이 있고요.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직선으로 해서 엔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루틴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하루 일과하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취침하고 이거를 365일 반복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된다. 365일. 그래서 이 부분을 루틴처럼 계속적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고객을 만났어요. TA하고 AP도 잘해서 다음번에 고객님 제안을 해오겠습니다 하고 만났어. 그런데 만나기로 했죠? 그럼 사무실 들어와서 우리 어떤 거예요? 고객 등록하고 설계 하시죠. 그런데 우리 신입분들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상담이에요? 설계예요? 둘 다? 정우회표님은 상담이 더 어려워요? 설계가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설계가 어려워요? 경남 회표님 뭐가 어려우세요? 상담이요. 상담? 네. 설계도 조금 하실 줄 아시고 네. 어느 정도 네. 교정하실 줄 아시고 회원 회표님 혹시 어떤 분이 더 어려워? 둘 다 어렵고요. 우리가 이렇게 설계 지옥에 빠져가지고 상담 2시간 하고 와서 설계를 하루 종일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종일 하고 이럴 경우가 있어요. 이 설계 지옥에 빠지면 안 되는 건데 할 수 있는 플랜 암, 뇌, 심 기본적으로 있고 요 암진단작은 플랜 플러스 암 주요 치료비라든가 뇌심 주요 치료비가 있겠죠. 그리고 수술비 플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실비 갱신되면서 그런 차액이라든가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간병비 그리고 재가보험 아시죠? 재가보험 간병비 차이점 다 아시죠?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드릴 건데 이것만 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풀담보 암하고 뇌랑 심장이랑 수술비랑 잘 되어 있어. 그래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암하고 뇌랑 심장질환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저는 고객님 이거는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수술비가 부족하시다고 해가지고 수술비를 제한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저는 들어와서 요 플랜을 다 짜요. 다. 왜냐면 봐봐요. 고객님이 암진단자금 5천만 원을 가입을 10만 원에 하셨어요. 10만 원에 하셨는데 가입을 한 1년 전에 하셨다고 쳐요. 그런데 내가 설계를 하니까 지금 생명사 보험료 굉장히 착하죠. 착한데 고객님은 암진단자금 5천만 원을 10만 원에 가입을 하셨어. 이제 1년 정도 납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생명사 쪽으로 동양이라든가 미래에셋이라든가 뭐 흥국생명 이런 쪽으로 설계를 했더니 암 진단비 5천만 원 넣는데 10만 원이 아니다 9만 원이야. 그러면 고객님한테 비포 애프터를 계산기로 두들겨서 안내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고객님이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계산 나오시나요? 그렇게 해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웬만하면은 기존에 있더라도 플랜 설계를 일단은 해봐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안내신 플랜 따로. 원래는 매니저님들한테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인카린 CP 박진아입니다. 암 내심 진단금 수술비 간병비 풀 담보 짜주세요. 하고 짜면 그 다음에 내가 처음부터 고객 정보를 입력을 하고 풀 설계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상담이잖아요. 고객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건데 내가 잘하는 거는 내가 하고 내가 어려운 거는 남의 도움을 잘하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활용을 그만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앉아서 설계를 하려면 30분, 40분이 걸릴 수도 있는 거를 매니저님들은 단 2, 3분 만에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왜 내 에너지를 쏟고 있냐고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자고. 그래서 안내심 진단금 풀담보를 설계를 해달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수정은 내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풀 설계를 했어요. 복사했어요. 동일 설계 복사하죠. 동일 설계 복사하고 나는 이 고객님 안내심 여러 군데 비교를 했더니 수술비만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복사하고 안내심 다 지우고 수술비만 남겨놓고 초강 저장하시면 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저는 어떤 고객을 만나던 풀담보를 설계를 해달라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컨셉이 예를 들어서 암보험 같은 경우는 동양 쪽으로 많이 하고 수술비는 DB손보 같은 경우로 많이 하고 지금 뇌심장 같은 경우는 두 군데를 더 비교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보험사에다가 내 기준은 세우셔야 돼요. 내 기준은. 그래서 나는 암은 메리츠로 하겠다. 나는 암은 동양으로 하겠다. 나는 암은 미래셋으로 하겠다. 하시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박진아 800105 2 주부 그 다음에 이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 복용 중입니다. 암 진단금만 설계해주세요. 그리고 복사해서 암 진단금만 설계해주세요를 DB손해보험 매니저님한테 수술비 플랜 설계해주세요. 뇌심 플랜 설계해주세요.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고객 등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일을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주변 활동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누군가가 이거 치워 라고 말했을 때 치우는 거랑 눈에 보여서 치우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비서님이 고객 등록을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비서님께서 만약에 안 되시면 저는 동의서라도 미리 보내놔요. 동의서 팩스 보내는 거는 그나마 쉽잖아요. 그런데 뭐 가끔 인식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비서님께 고객 등록 저는 미팅이 만약에 4시에 끝났어요. 4시에 시작을 했고 5시에 끝났어. 만약에 5시에 끝나면 나는 이 고객님을 빨리 설계를 하고 싶고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고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신입분들 상담하고 나면 빨리 계약하고 싶고 해서 설계를 빨리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차 타고 들어오니까 퇴근 시간 막혀가지고 7시에 사무실 들어왔어. 그럼 설계 어떻게 해요? 또 1시간 매달렸다가 안 되겠네 그러고서 다음 날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지 말고 저는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매니저 상담 끝나고 고객님하고 헤어지고 자리에 남아서나 차 안에서 매니저님 이수정 고객 이수정 771129 2 사무직 그 다음에 병력 없음 풀담보 짜주세요. 복사해서
20년 납 100세 만기 건강체 뭐 이런 식으로 수술 입원 없음 해가지고 그 부분을 DB손해보험 보내고 메리츠 보내고 현대 보내고 KB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4개를 보내진 않고 지금 이 고객님은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기 때문에 저는 안 보내요. 제가 하고 있는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랑 현대사 이렇게 2개만 보내요. 병력이 없는 분은. 왜냐면 고객은 저를 만나서 저를 신뢰를 했고 저희가 사용하는 보험료 비교 프로그램 피스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은 이미 나를 신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격 비교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데 한두 군데만 밀면 돼. 그렇기 때문에 암은 동양, DB, 현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데 그리고 설계는 매니저님한테 아까 요청했잖아요. 매니저님 해서 몇 군데를 요청을 하는데 고객 등록을 한 다음에 설계 심사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매니저님들이 우리가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매니저님들이 설계해 주시고 심사까지 넣어주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용종 제거, 대장 용종 제거라든가 위 용종 제거를 하게 되면은 건강체로 만약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심사 조건이 어떻죠? 정우 대표님? 건강체로 내가 입원비랑 수술비를 넣었어요. 수술비를 넣었는데 내가 한 달 전에 대장용종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나오죠? 부담부? 그쵸. 부담보가 나오죠. 대장이랑 직장 쪽으로 부담보가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백내장 수술을 한 거를 2년 전으로 고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디 쪽으로 부담보가 나오죠? 그쵸.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심사 결과를 보니까 정상 승인 났어요. 그러면 왜 정상 승인인지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한 번은 왜 정상 승인이지? 해서 고지가 제대로 들어가져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고지는 우리가 하는 건데 매니저님들이 대신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확인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사항이 없는 사항은 상관없겠지만 내가 아는 기준에서 부담부가 나와야 되는데 왜 정상 승인이 나왔지?는 한 번쯤은 들어가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을 내가 활용을 못했어. 확인을 못했는데 매니저님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실수하잖아. 그래서 실수를 해서 매니저님이 놓쳤어. 그래서 고지를 안 하고 승인을 들어가서 가입을 하셨어요. 가입을 하셨는데 만약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조사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조사가 나오면 고객님께서 보험 가입 이전에 알리려고 제대로 하셨습니까? 하고 조사 나와요. 그러면 그 부분을 들키면 확인이 되면 고지 위반을 했어. 매니저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매니저님이 실수했고 내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했잖아요. 그러면 고객님의 보험은 어떻게 되죠? 해지가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해지가 될 수도 있어요. 스무스하게 아예 알겠어. 지금부터 부담보 2년 잡자 하고 넘어가는 보험사도 있지만 이 고객님의 손해율이 높다. 예를 들어서 암이었다. 신장질환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청구할 금액이 굉장히 많은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사항은 무조건 그렇게 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고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업 같은 경우도 비서님께 고객 등록을 요청을 할 때 자세하게 직업이 뭔지를 여쭤를 보지만 예를 들어서 2급하고 3급하고 나눌 때 현장 인테리어 기사야. 그런데 관리 감독만 하는 사람이 있고 가끔씩이라도 현장 작업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2급하고 3급하고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3급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해 수술비 상해 담보가 제한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2급이면은 너 상해 사망 200까지 넣을 수 있어 했는데 3급이면 50까지밖에 못 넣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객님이
정상 승인이 돼가지고 200까지 넣어버렸어. 근데 사고가 났어. 작업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사 나와요. 그러면 뭐 위반이죠? 직업고지 위반. 그러면 내가 확인 안 했잖아요. 그거 누구 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2급으로 되어 있는지 3급으로 되어 있는지 내가 체크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최종 확인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알아두시고, 그래서 제가 예시로 요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비서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배가인님 생년월일 하고 핸드폰 번호 누르고 그러니까 주소랑 직업, 늑포, DB 손보 보등 부탁드립니다 하면 등록입니다 하고 메시지 주시죠. 그리고 이분도 똑같이 흥국생명, 하나생명 부탁드려요. 그리고 조삼수님, 강영원님 주소 넣었고요. 메리츠로 등록해 주세요. 이렇게 비서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비서님한테 한꺼번에 요청할 때 몇 개까지 가능하시죠? 네, 4개까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거 끝나고 요거 했으면 그 다음에 몇 번의 기회가 계속적으로 한 번에 요청할 때 여기에다가 박흥래님에다가 흥생, 하나생명, DB, 메리츠 해가지고 한꺼번에 4개 하고 끝나서 등록입니다 하면 그 다음번에 또 4개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가끔씩 바쁘실 때요. 고객님의 핸드폰이 안 될 때 뭐 팩스로 보내는 방법 아시고 여러분들 단톡방에다가 올려서 SOS 치거나 아니면 비서님한테 급하게 메리츠 동의서만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고객 등록을 했어요. 고객 등록을 했고 매니저님 내가 원하는 보험사 매니저님한테 매니저님 배가인님 고객 등록 완료. 그 다음에 고지사항을 적어요. 고지사항을 적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설계는 암주치야. 암주치 설계 심사 부탁드려요. 그래서 심사까지 고객 등록했으니까 심사까지 가능하죠? 네, 이렇게 되고 요거는 고객 등록을 안 하신 고객님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고객 등록을 안 해도 설계는 가능해요. 대신에 내 머릿속에 어떤 플랜을 해야 된다. 건강체다. 355다. 310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621011 2번 사무직 직업까지는 말씀해 주셔야 되시고 지금 이거는 385, 310가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355가 최대로 병력 없는 상황이었을 때 355로 안매신 수술비 플랜에서 20년 갱신으로 하나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서 가설이 진설이에요. 가짜 설계, 진짜 가설이 단순 설계예요. 가짜 설계, 단순 설계. 우리 이거는 그냥 용어로 그냥 알아들으셔야 돼요. 정보 입력을 했을 때 고객 등록을 하면 진짜 설계, 진설. 심사 넣어주세요가 가능한 거예요. 매니저님, 김효빈님 사무직이고 수술비 플랜 가설 하나 부탁드려요. 건강체 비갱신이랑 이 고객하고 내가 통화를 했는데 지금 비서님은 퇴근을 하셨어. 4시, 5시. 그리고 내가 지금 보내도 밀린 게 너무 많아서 오늘 고객 등록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퇴근하고 7시, 8시에 들어와서도 고객 팩스 보내고 고객 등록은 다들 하실 수 있죠. 고객 등록은 당연히 다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설계는 못 하시더라도 고객 등록은 내가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저는 이 고객님하고 상담을 하고 사무직 근데 설명을 들었더니 고지사항을 들었더니 부담보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간편 설계, 유병자 보험으로도 할 수 있는데 가격 차이가 나겠죠. 맞죠? 그래서 그분을 건강체 비갱신이랑 3호 유병자 요거는 건강체 비갱신은 당연히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부담보가 나오는 거는 감안하고 내가 내일 이따가 저녁에 들어와서 고객 등록하고 심사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3호로 가설, 공일 설계로 가설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객님의 병력에 따라서
건강체 설계, 부담보 잡혀도 건강체 설계로 10만 원의 설계를 제시를 할지 간편으로 부담보 없이 12만 원의 설계를 할지를 머릿속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2개를 해달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거고, 그다음에 요런 식으로 매니저님 최정숙님 단순 설계, 이대질환 수술비 플랜, 고혈압 당뇨약 복용 중. 내가 만약에 355다 385다 310다 모르시면 그냥 고객의 병력만 치세요. 고혈압 당뇨약 복용 중. 그리고 이렇게 운전자 같은 경우 매니저님 최정숙님 운전자 보험 설계해주세요. 그러면 나랑 어느 정도 코드가 맞고 내가 계속 해왔던 거를 아시는 매니저님들은 저는 운전자 필수 담보만 하거든요. 자부상이랑 딱 그렇게만 설계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말씀이 없으시면은 상해 수술비 뭐 골절 이런 거 다 넣으시잖아요. 통원비, 입원비 이런 거 다 넣어서 4만 원, 5만 원에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또 들어와서 상해 담보 또 삭제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운전자는 필수 담보만 해주세요. 이렇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고객님을 절대로 가져오고 싶은데 이분이 여러 군데를 비교를 많이 하셨으면은 가격으로랑 보장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장은 이제 다 똑같잖아요. 대부분 똑같으니까 가격으로 승부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마성호님 940701 남자 특수 제외 건강체예요. 병력 없다고 하셨어요. 암 진단금 4천만 원 가설 부탁드려요. 당연히 비갱신으로 요청하는 거는 이제는 서로 아시는 거고 그랬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가격으로 승부를 해야 돼. 이 고객님. 이거를 제가 메리츠 매니저님한테 보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른 데도 그쵸?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메리츠하고 현대하고 DB하고 동양하고 미래에셋하고 신한하고 해서 던져버리고 들어와서 내가 일일이 들어가지 않고 이거는 말씀을 드려도 되는 분은 가끔씩 매니저님 죄송한데 PDF로 보내주세요 하면 내가 전산 안 들어가도 PDF로 동양에서 10만 원이래, 미래에셋에서 9만 원이래, 메리츠에서 뭐 8만 원이래, 농협손보가 6만 원이래. 그러면 이제 확인 다 됐죠? 그러면 농협손보 들어가서 그때 고객 등록을 하시면 되세요. 제가 여러 신입분들께서 하시는 부분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구나 라고 느낀 게 고객 등록을 해야지 설계가 되는 줄 알았어. 병란 대표님 지금 고개 끄덕이고 계시네. 고객 등록 안 하셔도 설계는 되지만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분이 건강체다, 부담보가 나올 거다, 간편으로 가능하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면 간편으로 가야 된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어도 암은 건강체로 가능하다라는 게 머릿속에는 있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상품을 내가 각각 찝어서 가짜 설계, 단순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동양생명 같은 경우 고객 등록하면 가설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들어와서 하긴 하는데 그런 거 말고는 대부분 가짜 설계, 단순 설계, 가설이 됩니다. 저번에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직 고객 등록을 못해서 설계를 못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병력자를 만났어요. 병력자를 만난 가장 이해 안 되는 거 신입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고객 등록을 그러니까 고객을 만났는데 병력이 우수수수 있어. 우수수수 있는데 딱 들어와서 현대해상 설계 심사를 했어. 그랬더니 부담보가 너무 많고 막 보안이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현대 거 떨어져가지고요. 아직 다른 데는 못 알아봤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병력이 많으신 분은 무조건 고객 등록을 전부 다 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동일하게 다 써가지고 무조건 심사 다 넣으세요. 대여섯 군데. 어떤 보험사는 315로 가입이 되고요. 어떤 보험사는 355로 가입이 되세요. 질병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병력자다. 내가 이 고객님이 병력이 없는 분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보험사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면 암진단자금 보통 건강하신 분이 5천만 원 했을 때 10만 원 나오는데 이분은 병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315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암진단자 5천만 원이 20만 원 나왔어. 아무리 고객님이 나를 믿어도 이거를 조금 제한해드리기 어렵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이분은 조금 케이스가 힘들구나 해서 고객 등록 무조건 다 하고 심사 넣어주세요, 심사 넣어주세요, 심사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병력사항 다 말해가지고 여기저기 저기저기 찔러봐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찔러봐서 다행히도 10만 5천 원에 할 수도 있는 거고 20만 원이 아니라 그런 보험사를 찾아서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고객님을 위해서 여러 군데 비교했다. 어플도 하시고 그래서 20만 원 나온 것도 보여드리면서 나는 10만 5천 원에 고객님 거를 찾아왔다. 이렇게 어플도 할 수 있는 건데 하나 거절되고 그 다음에 메리츠에 거절됐어. 그 다음에 현대해상으로 심사를 넣어요. 그럼 심사 넣으면 매니저님이 내가 요청하면 바로 요이 땅 해주세요? 각자 일이 있기 때문에 내게 1시간 후에 될지 3시간 후에 될지 몰라요. 그럼 3시간 후에 문자 받고서 안 됐네? 그러고서 또 다음날 심사 넣어. 왜 그러냐고. 하루에 몰빵해요. 그거를 하루하루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보고당 약 복용 중이에요. 암진단자금 건강제 간편 어디로 가입돼요? 보고당이니까. 네? 건강제. 보고당 약 복용 중이에요. 나는 암 진단금만 가입할 거예요. 간편으로 가입돼요? 건강제로 가입돼요? 건강제. 네. 건강제로도 가입이 되고 간편으로도 가입이 되지만 건강제로 했을 때 가격이 더 착하죠. 동일한 조건이시고. 그러면 여러분 간편으로 가입하실 거예요. 백내장 수술할 때 25년 1월 뺄게요. 한 달 전에 백내장 수술했어요. 간편으로 가입해야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모르겠다.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 된다. 안 된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가 더 많죠. 간편에서는요. 3개월 내에 입원 수술이 없으면 입원 수술 추가 검사가 없으면 가입이 되는데 만약에 그 사이에 입원하거나 수술이 있으면 3개월을 기다리셔야 되죠. 근데 이 병력은 빼줄게. 수술 입원으로 안 볼게가 백내장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2주 전에 3주 전에 가입을 했어도 백내장은 간편으로 3회 안 걸리고 준비가 가능합니다. 대장용종 제거는 포함돼야 안 돼요. 수술로. 포함 안 돼. 포함돼요. 대장용종 제거도 예외 질환이에요. 예외 질환. 그리고 위용종 제거는 예외 질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 많이 걸리는 게 요거 아니었어요? 백내장하고 대장용종 제거는 맨날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알아두시라고. 이 정도는. 그러면 간편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얘가 없을 때는. 그런데 위용종 제거랑 전립선 비대증은 내가 몰라.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이랑 위용종 제거가 없으신 백내장이랑 대장용종 제거를 하신 분이면 매니저님 771129 이 고객님 3테노 입원 수술 없고 요거밖에 없습니다. 병력상 백내장 용종 제거 간편으로 설계 심사 부탁드려요 라고 해서 복붙 하시면 되죠? 그래서 들어가서 설계 열어보고 얘는 5만원 얘는 6만원 쟤는 7만원 이렇게 해서 가격 비교해서 여기에 가장 내가 저렴한 보는 착한 회사에다가 고객 등록해서 실제 심사 입히면 되죠. 그러면 되고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은 예외 질환일까요? 아닐까요? 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니저님 활용해보세요. 어떻게 활용하시겠어요? 매니저님 활용하실 거세요? 지점장님들 활용하실 거세요? 대화방 활용하실 거세요? 챗GPT?
챗GPT한테 활용하지 마시고 윤주혜 PD님 누구 활용하실 거예요? 누구한테 여쭤보실 거예요? 부지점장님? 행원의 PD님은 누구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팀장님이나 지점장님? 경란 PD님은 누구한테 여쭤보실 거예요? 매니저님. 매니저님? 은택 PD님은 누구한테 여쭤보실 거예요? 맞아요. 팀장님하고 부지점장님하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분들 몰라요. 저도 몰라요. 찾아야 돼. 가장 정확한 거는 매니저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니저님한테 현대해상 매니저님한테 물어봤어. 매니저님 전립선 비대증하고 위 용종 제거 예외 질환인가요? 요거만 물어보시면 돼요. 요거만 물어보시면 돼. 그런데 현대해상 매니저님이 안 된대. 그래서 그 다음에 DB 선보로 넘어가. 그래서 매니저님 예외 질환 되나요? 안 된대. 답변 기다리지 마시라고. 기다리지 말고 복붙해서 현대, 메리츠, DB, KB, 농협 다 뿌리라고. 그러면 언젠가는 답이 오겠죠. 돼요. 아니, 안 돼요. 돼요가 나오겠죠. 그러면 안 돼요는 315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돼요는 385, 355로 가입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매니저님들한테 매니저님 예외질환 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거나 말씀을 하시면 매니저님들이 전산 활용해서 컨트롤 F 해서 전립선 비대증 위 용종 제거를 찾아요. 예외 질환에서. 지점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부지점장님이 물어보는 거는 부지점장님도 매니저님한테 일일이 우리 방금 뽁뽁뽁뽁뽁뽁뽁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을 한 번씩 더 시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하시라고. 매니저님을 활용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건강체로 부담보 할증 감안할게요. 나는 간편 안 할 거야. 병력이 있어. 유방 초음파로 유방결절이 있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건강치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유방 쪽으로 부담보가 나오겠죠. 5년이든 뭐 전기간이든 나오겠는데 알았어. 그러면 매니저님들은 이렇게 나오면 간편으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간편으로 해주실 수도 있고 내 머릿속엔 나는 이 고객님 간편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간편으로 하실 생각이 없으셔.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셔. 그래서 부담보 나온다는 얘기도 다 했어. 그랬을 때는 부담보 할증 감안할게요까지 나오는 거예요. 또는 이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2월 24일 날 검사를 했어요. 지금은 4월이잖아요. 그러면 검사 이력 때문에 간편으로 가고 싶지만 지금 간편으로 못 가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간편으로 못 가는데 건강치는 갈 수 있잖아. 찔러라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유병철 고객님은 전립선 비대증, 건강검진 위 내시경 10도요. 이렇게 해서 고지를 싹 다 해요. 싹 다 해서 심사 넣어주세요. 복붙, 반복. 여러 보험사에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설계 지옥에 빠지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거라서 매니저님하고 비서님하고 활용들 굉장히 많이 잘 해주셔야 되세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저희가 네. 3태 논지 뭐 3사 뭔지 그런 거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네, 모를 수가 있다. 3태 노로 뭐 설계해 주세요 이러지 않아도 이쪽에서 그 일단은 가장 병력은 고객님이 없다고 했고 그래서 매니저님 예를 들어서 대장용중 제거했어요. 그거는 예외질환이니까 가설로 해서 설계해주세요. 병력 없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가설은 385나 310으로 해주시겠죠.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들어와서 내가 설계를 할 수 있잖아요. 설계는 그러니까 저기 고객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때 심사 넣다가 전산에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310가 365, 뭐 355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설계의 틀은 안 바뀌잖아. 보험료는 바뀌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들어와서 심사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시간 단축을 위해서 가짜 설계라도 대략 가이드는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력사항이 없고 보고당 약 복용만 하면 딱 답 나오죠? 뭘로 하셔야 돼요? 3텐오, 385 요걸로 해달라고 하시면 되시고 병력사항이 많아. 가격이나 보장으로 이겨야 돼. 어떻게 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단순 설계라도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똑같이 설계를 했는데 병력사항이 많다. 그래서 아까 유병철 고객님처럼 이렇게 병력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이걸로 해서 이거 가설해주세요. 가설도 돼요. 매니저님 이거 다 나와요. 근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치만 가이드라인은 잡아주잖아. 가이드라인은 잡아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기 제가 말씀드린 복분 컨트롤 C, 컨트롤 V를 반복을 해서 나의 시간, 에너지 덜 쏟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설계가 쉬우세요? 고객 등록이 쉬우세요? 고객 등록. 훨씬 쉽죠? 고객 등록 다 하실 줄 아시잖아요. 모르면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고 보시면 여기 보이실까요? 가설이에요. 매니저님 가설해주세요 하면은 간편으로 뜨고요. 이민아 고객님 내가 3급으로 해놨고 830905 2번까지 해서 간편으로 떠요. 이게 간편, 가설이에요.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담보 내용을 누르면 설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 고객님은 지금 83년생으로 3급으로 했을 때 암진단자금 5천을 넣으면 2만 원이구나. 5만 원이구나. 이 가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퇴근하고 들어왔어. 이제 8시, 6시에 비서님 퇴근했어. 근데 나는 이거를 내일 비서님한테 요청을 하거나 내일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정말 하고 싶어. 하면 고객 등록을 해요. 고객 등록 팩스 보내고 전산 입력으로 정보 입력하면 정규로 바꿔요. 간편을 가입설계에서 정규로 바꿔요. 바꾸면 누구 뜰 건지 내가 고객 등록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이미라 고객님 클릭하면 심사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하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능동적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고객을 만났는데 고객이 핸드폰이 고객 명의가 아니래요. 그래서 동의서 보내주실 분이라고 단톡방에 뜨잖아요. 단톡에 뜨거나 저한테 예를 들어서 은수개표님이 우선 부지점장님한테 겐톡으로 팩스로 동의서 발송해주세요가 빠를까요? 단톡에다 보내는 게 빠를까요? 단톡. 누구를 찝어줘야 돼. 아니면 시간이 남는다거나 빨리 발견한 사람 있지만 다들 만약에 바빠. 그래서 여기저기 다 찔러놔. 그래서 비서님한테도 찔러놓고 부지점장님한테도 찔러놓고 대형하게도 찔러놔요. 그런데 마침 형제비서님이 해줬어. 그러면 처리했습니다 라고 답글 달아주면 다른 분이 추가적으로 2번의 번거로움이 없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우선 부지점장님 이거 돼요 안 돼요? 대답하고서 하루 종일 허수아비처럼 기다리지 말고 우선 부지점장님한테도 물어보시고 단톡에도 모두가 다 있는 거에 누군가 우선 부지점장님이 통화 중이라거나 30분, 1시간 동안 상담 중이면 그 대답을 내가 빨리 들어야 돼. 하면은 활용을 하란 말이야. 단톡방을 활용을 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많이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등록이랑 고지사항 같은 경우 매니저님들이 다 해주시지만 내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직업 잘못 입력했어요. 고지사항 누락됐어요. 매니저님, 비서님, 내가 이거 해줬잖아.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최종적으로 내 설계잖아요. 내 고객님 거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탓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라고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효과적으로 질문하기. 우리가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이런 거 다들 질문하시나요? 보험금 청구는 직접 하시는지, 보험료는 누가 내는지, 가입은 지인분한테 했는지, 저희처럼 보장분석 한다고 하도 전화가 와서 하셨는지, 엄마가 준 보험을 물려받아서 내가 보험료를 내는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물어보셔야죠. 그 정도는 기본으로 당연히 물어보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틈새로 계속적으로 들어가시고, 가족력은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희 엄마가요 5년 전에 유방암이셨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네, 이러지 마시고 공감. 정호희 팬님 공감 잘 하시죠? 노력 중입니다. 잘하시면서 여러분들 공감 능력 중요해요. 선비 대표님. 공감 능력 중요하기 때문에 공감 잘 해주셔야 돼요. 혜원 대표님 공감 잘 하실 줄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그냥 꼬꼬무라고 하잖아요. 꼬꼬무를 해야 되는데 네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고객님께 공감 형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질문만 하는 게 있고 질문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개팅을 하러 갔어. 근데 그 반대편에서 남자분께서 저한테 자꾸 질문만 해요. 호구조사 하듯이. 집은 어디세요? 취미는 뭐예요? 직업은 뭐예요? 뭐예요? 질문만 하면 어때요? 취조정하는 것 같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거는 나는 한식을 좋아하는데 너는 뭘 좋아하니? 나는 액션 스릴러를 좋아하는데 너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니? 라고 해야 되는데, 너 영화 좋아해? 너 한식 좋아해? 이렇게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같이 만났을 때도 그러지 않아요? 얘가 나한테 무슨 취조하는 것처럼 질문만 해, 자기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솔직히 빈정 상하거든요. 날 취조하러 왔나? 근데 고객님도 똑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객님 가족력이 어떻게 되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유방암으로 아프셨대요. 그러셨구나. 지금은 괜찮으세요? 치료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때 기억이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이런 공감이. 근데 저희 이모도요.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아팠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얘기하면은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나랑 동일의 아픔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조금 더 친밀감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만 하지 마세요. 질문도 하셔야 돼요. 고객님, 보험료 평생 내셔야 돼요. 보장이 너무 좁아서 안 돼요. 고객님, 가족력 있잖아요. 누구나 죽잖아요. 요거 이제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내 언어, 내 말투로 바꾸셔야 돼요. 제가 약간 하이톤이죠? 제 말투예요. 여러분들의 말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쭉 가는 것보다 어머나 이랬어 하면서 이렇게도 넣어주시고 해서 연기를 하셔야 돼요. 말에도 연기가 필요하거든.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항아리를 여기에다가 사람들 많은데 항아리를 꽉 떨어뜨려가지고 조용한 데서 딱 떨어뜨렸는데 아무런 반응 없이 이러면 뭐야? 자기가 사람들한테 피해줘 놓고서 놀라지도 않아? 별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님하고 얘기하면서 좋았었던 거, 어머 그랬어요, 너무 좋았겠다, 이런 연습도, 이런 것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나의 언어, 나의 표정 언어, 표정이랑 말투 이런 걸로 하셔야 돼요. 정우희 팬이 잘하시잖아. 은택의 팬님도 잘하실 거지.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여자분이에요. 81년생 기혼으로 아빠가 위암 15년 전에 했었고 큰아빠가 폐암이었고 고모가 자궁암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심각적으로 암 가족력이 확인이 됐죠. 그렇고 지금 9살하고 15살 자녀가 있어요. 이분은 어떤 쪽으로 가장 걱정이 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뭐가 가장 걱정된다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암? 또? 사망?
네, 연금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선입견. 저도 그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질문을, 고객님, 암, 내 심장질환이랑 사망, 노후에 대해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걱정되세요? 가장 무서우세요? 했더니 노후래. 근데 고객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의 선입견을 갖지 말고 같이 질문을 해서 고객님의 니즈 파악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고객님, 그러면 암내 요거 뺐어. 아, 그러면 암내 심장질환 중에서 뭐가 가장 걱정되세요? 했더니 또 뭐라고 하셨죠? 심장이라고 하셨나? 네, 심장. 뇌심장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고객님이 내가 생각한 거랑은 다르다. 그러면 고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파고들면 되겠죠. 보장 10대 기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0대 기준 중에서 저는 10대 기준을 다 말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데 갱신형보험은 대부분 들어가져 있잖아요. 어쨌든 실비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갱신보험료의 부담을 느낀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갱신형은 대부분 있으니까 갱신형. 그리고 보장범위 좁은 거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최근에 1, 2년, 2, 3년 사이에 리모델링 하거나 신규 가입을 하지 않으신 거의 7, 80% 이상의 고객님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내추럴만 가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범위 좁은 거, 뇌신경 쪽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좋고, 신의료기술 부족, 그래서 표적이라든가 암주치라든가 이런 전이나 재발 쪽으로도 보장이 되는 암주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고객님, 암 진단 5천만 원 받는 보장할 때 이렇게 40세부터 100세까지 평생 보험료를 내는 보험이 좋으세요? 아니면 60세까지 보험료를 딱 납입 끝내고 100세까지 보장만 받는 보험. 말할 때도 액센트 주시고 강조해 주셔야 되세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여쭤보는 거죠. 여쭤보면, 근데 예를 들어서 고객님, 예전에 우리 어땠어요? 고객님, 갱신형 보험은요, 평생 보험료 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고객님한테 질문을 해서 고객님의 입에서 나오게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여드려야죠. 근거 자료를.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료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에 뒷받침을 대주는 자료,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특약 9,700원이 4만원. 이렇게 보험료가 인상이 됐다는 뉴스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안 나네.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데 소리가 안 나요. 이거 아까 스피커가 꺼지는 거 봤거든. 소리가 들렸거든. 여기 보시면 제가 이따가 단톡에다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고객님이 흥분을 하셨어. 플레이. 아, 생각대로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내가 이거 갱신형 자료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옛날 거긴 하지만 조회수가 엄청 나고요. 갱신형 보험료가 폭탄이 됐다고 고객님이 흥분을 해가지고 하이톤으로 아니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막 속인다고 하면서 흥분해가지고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그거를 어제 지오F님이랑 지오F님하고 상담 갔을 때도 보여드렸더니 고객님이 놀라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되어 있냐고. 그래서 근거 자료, 증빙 자료 같이 보여주세요. 내가 말한 거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자료 보여드리고 또 더불어서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 뉴스 기사까지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고객님이 조금 더 아이쿠야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료 준비 정말로 잘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고객님들한테 우리 신입 때 교육할 때 뇌랑 심장, 보장 범위는 뇌혈관이 가장 넓고요.
뇌졸중, 뇌출혈, 보장 범위가 좁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려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비유 화법으로 화장실만 보장돼요. 화장실하고 거실만 보장돼요. 거실하고 안방까지 다 보장돼요.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쓰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들으면 고객님 몰라요. 그래서 오픈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보장 기준을 먼저 10대 보장 범위가 이렇게 좁습니다를 한번 화장실 기준으로 말을 한 다음에 열었어. 근데 뇌출혈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되어 있으면 고객님께서 경증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다른 비유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고객님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고객님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고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에요. 뇌출혈이에요. 그러면 뇌출혈 진단비가 보장 조건인데 터지면 보장받는데 뇌경색이 오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 내주셔도 되잖아요. 고객님한테 역질문. 그러면 고객님이 이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러면 고객님 제가 이렇게도 비유를 한번 하려고 해요. 고객님 차에 스크래치만 나도 보장을 해준대요. 근데 차에 앞에 범퍼가 났어요. 이걸 보장을 해준대요. 폐차까지 가는 수준이에요. 이거를 진단비로 했을 때 고객님의 보장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객님은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라고 같이 전산 메리츠 전산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해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생각해낸 걸 비유를 그냥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해도가 조금은 쉽지 않을까요? 그럼 고객님 한 번 더 질문할게요. 고객님이 이렇게 가입이 돼 있어. 고객님 이때 돈이 더 많이 들까요? 이때 돈이 더 많이 들까요? 이때 돈이 더 많이 들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유화법은 또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수도관에 살얼음이 꼈어. 그때랑 수도관이 살얼음이 껴서 딱 막혔어. 그거랑 수도관이 이제 팡 터졌어. 그거랑 비교를 해도 되고, 감기, 독감, 폐렴, 이런 식으로, 폐혈증,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도 되니까 나의 언어, 내가 쉽게 비유할 수 있는 거를 계속적으로 해서 표 한 장짜리 뇌혈관 허혈성 보장범위 2대 질환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여줘도 모르세요.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쉽게. 예전에 제가 고객님 화장실 안방 거실 막 그거를 얘기하고 메리츠를 딱 열었는데 고객님이 어떻게 했냐면 야 화장실만 보장되잖아. 남편한테 옆구리 툭 치면서.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장짜리 그림표 보여드리면 솔직히 어려워하세요. 저희도 표만 보여드리면 어렵잖아요. 그거 용어도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용어 어려워요, 고객님들. 여러분들도 이제 신입일 때는 굉장히 어려워했고 아직도 붙는 사람도 있고 안 붙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자신이 없으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컨닝. 그래, 컨닝 페이퍼 만드시라. 내가 모르는 거 고객님이 몰라요. 고객님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너 이해 쉽도록. 고객님 이해할 수 쉽도록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읽으면 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순발력 있게 임기응변도 모르는 거 임기응변 해야 돼. 그렇게 순발력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디 매니저님이었죠? 하나였나요? 보험료가 없으면 파산은 안 돼요. 근데 보험금이 없으면 파산이 되잖아요. 저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한번 써먹어 보려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마트에 가서 오늘은 맛있는 삼겹살을 해먹으려고 마트를 갔는데 마트 계산대 앞에 가면 뭐가 있어? 계산대 앞에 초콜릿 멘토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끼어팔기. 이거 보시면 여러분도 웃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몇 분한테 얘기해드렸잖아요. 저 이거 상담 다 끝나고 고객님한테 그냥 뜬금없이 질문해요. 고객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고객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아 맞다. 고객님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고객님 만약에 10년 전에 5억을 마늘밭에 묻어두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찾을 건데 원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말을 왜 이렇게 했지? 긴장해나 봐. 원하였으면 좋겠어요? 달러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고객님이 달러요. 아, 그래요? 고객님, 그러면 제가 고객님한테 10년 후에 쓸 5억을 드릴 건데 원하였으면 좋겠어요? 달러였으면 좋겠어요? 달러. 그러면 제가 20, 30대 때는 안 썼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반응은 몰라요. 그런데 38살, 45살, 55살, 60살, 62살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썼더니 달러요. 어떤지 이 두 개만 딱 질문해도 달러라는 대답이 바로바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왜요? 라고 물어보면 고객님이 다 말씀하세요. 달러는 가치가 오르고 달러는 기축통화고 그러면서 고객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싸 잡았다. 거기서 물꼬를 틀어서 달러로 연결할 수 있겠죠. 고객님, 요거는 동신이지만 딱 7년만 납입하면 99.4%가 되고요. 3년만 거치를 해도 124%가 나와요. 플러스 숫자로 대입해주면 좋겠죠? 만약에 고객님이 7년 동안 모은 돈이 1억이면 3년만 거치를 해놓아도 2,400만 원을 이자 없이 다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환차익까지 같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요즘에 강남 유학시장에서 이 상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당연히 반론은 나오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 가입한 고객님 3명은 반론이 없이 바로 했거든요. 본인들이 달러는 계속 오르지. 그럼 오케이 하고서 이런 식으로도 운이 좋아서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껌 구입하듯이 만나는 고객마다 무조건 한 번씩은 툭툭툭툭 질문. 어려운 질문 아니죠?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고객님의 니즈 확인이 되고요.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보정 확인도 할 수 있고요. 질문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도 되고 고객님하고 친해지기도 되고. 며칠 전에 경매 대표님이랑 조회를 갔는데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고객님이셨어요. 그래서 PC를 하러 갔는데 당일날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건강검진 결과가 2주 후에 나오고 당일날 비타민 D 주사를 또 맞으셨대요. 그래서 결과 나오는 거 보고 PC를 하는데 그 상담이 30분도 채 안 됐어요. 바로 일어나? 살짝 애매한 거죠. 그래서 고객님하고 친해지려고 고객님 전공은 뭐셨어요? 고객님은 여기 서초동에서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고객님은 중국에서 어떻게 하셔? 아드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드님도 전공이 이거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했더니 고객님이 갈 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앉아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 4, 50분 정도 고객님이랑 또 사적인 거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만 했어요. 고객님하고 툭 던지면 고객님이 10분 얘기하시고 툭 던지시면 10분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서 공감돼. 어머 정말요? 우와 이거밖에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저희가 고객을 만나서 설득하고 계약 관리하고 하는 일을 루틴처럼 동그라미처럼 매일매일 반복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질문도 통해서 똑똑하게 일하고 적게 일하고 마지막으로 돈은 많이 벌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마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